2027학년도 수능 연계규제 순특강 독서에 교과서 개념 학습 41쪽이죠. 41쪽. 요 가상 메모리 컴퓨터 관련 얘기인데 봅시다. 1문단. 컴퓨터는 두 가지 기억 장치가 있다. 그렇죠. 하나는 이제 상대적으로 큰 용량을 갖는 보조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가 뭐가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하드, 뭐 1테라, 2테라, 그죠? 뭐 그런 거, 뭐 SSD 이것도 마찬가지. SSD 부팅할 때 쓰는 거죠. SSD. 그 이제 보조 기억 장치.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이제 작은 용량, 작은 저장 용량을 갖는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가 뭐냐면 램입니다. 램, 메모리. 그러니까 컴퓨터 살 때 인텔 코어 i7, i5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이제 CPU고 거기 플러스 이제 그 램이 몇 메가인데, 램이 몇 기가인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좀 알아듣나? 그 컴퓨터 성능을 좌우하는 게 CPU, 램입니다, 램, 그죠? 메모리. 그때 말하는 게 주기억 장치예요, 주기억 장치.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16기가, 뭐 32기가 이렇게 이제 팔고 있죠, 요즘은. 근데 보조 기억 장치는 이제 뭐 기가를 뛰어넘는 뭐 테라, 그죠? 1테라, 2테라, 뭐 3테라, 10테라 이렇게 나오죠. 하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하드에 저장한다 그러면 보조 기억 장치고, 그 프로그램을 돌릴 때, 막 이제 작동하는 게 램입니다. 램. 그죠? 주기억 장치. 프로그램이 이제 램에서 작동하는 거지. 봅시다. 보조기억 장치는 에는 이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보조기억 장치가 이제 그 하드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드에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컴퓨터는 당장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보조기억 장치에서 이제 복사해가지고 주기억 장치에 이제 올립니다. 저장한 후에 이제 처리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막 활동하는 거는 CPU,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요 두 개가 막 활동을 하는 거죠, 그죠? CPU가 이제 그 주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막 돌리는 겁니다. 그죠? 안 쓰는 프로그램들은 어디 있다? 보조기억 장치, 하드에 들어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처리가 끝나면 주기억 장치에서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이제 처리했다, 프로그램 다 썼어. 그럼 뭐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지금 이제 지우거나, 아니면 보조기억 장치로 이제 왜 다시 저장합니까? 복사해왔기 때문에 똑같으면은 다시 저장할 필요가 없지. 삭제해버리면 되는데, 조금 뭐 우리가 이제 손을 대가지고 뭐 좀 프로그램 좀 바꿨어, 그죠? 한글 파일에 뭐 어떤 내가 한글 문서를 작성해놨어. 그러면 저장돼 있던 거랑 달라졌죠, 그죠? 좀 바꿨잖아. 그러면 그 이제 바꾼 거를 다시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덮어 씌워야 되겠지, 파일을. 따라서 주기억 장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이며,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에서는 이제 잠시 머물고 쓰다가 이제 막 사용하는 공간이고, 실행하는 공간이고, 다 썼으면 이제 뭐 삭제하거나 아니면 다시 보조기억 장치에 그걸 이제 복사해서 덮어 씌우거나, 그죠? 한다. 그러니까 항상 다 쓰고 난 이제 지워버린다. 비워두는 거다. 주기억 장치는, 그죠? 머무는 공간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메모리다, 램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통 이제 메모리, 램 요런 게 우리나라가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가 잘 만들죠.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비메모리는 이제 실제로 두뇌를 말하는 거고, 이게 돈이 실제로 더 많이 부가가치가 높은 거는 비메모리고, 메모리는 부가가치는 그렇게 높진 않으나 그래도 대단한 거죠. 이 문단. 프로그램 연산을 수행하는 중앙처리장치, 이건 CPU입니다. 중앙처리장치는 CPU. 그러니까 컴퓨터 성능을 그걸 이제 크게 이제 좌우하는 게 크게 두 가지. CPU, 그 다음에 램, 메모리, 요 두 개가 이제 주로 이제 활동하는 게, 얘들 둘이 활동을 하는 거지, 그죠? CPU가 중앙처리장치가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고자 할 때, 컴퓨터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게 되는데, 그죠? 아까 똑같은 거네.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고 씁니다, 그죠? 보조기억 장치에 그대로 두고 쓰지 않고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고 쓴다고, 그죠? 그렇게 주기억 장치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 중인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세서라고 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름을 프로세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실행한다. 이거 뭐 여러 가지 작업 동시에 실행할 수 있죠. 윈도우 창을 몇 개 더 켜놓는 거지. 그러니까 노래 틀어놓고, 문서 작업하는 문서 파일 켜놓고, 사진 파일 켜놓고, 인터넷 창 켜놓고 해가지고 막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야.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는 거야. 그러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쓰는 거잖아요, 그죠? 필요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모두 이제 주기억 장치에 저장해야 하지만, 주기억 장치에 이제 이제 실행 공간이니까 거기다 올려놓고 써야 되는데, 주기억 장치는 저장 용량이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죠? 아까 말했죠. 보통 이제 그 주기억 장치는 지금 보통 한 32기가, 16기가 이렇게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 기억 장치는 뭐 10테라, 20테라 막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뭐 32기가 이렇게밖에 안 한다고. 주기억 장치는 용량이 아주 작죠, 그죠? 그 보조 기억 장치에 비해서. 때문에 그러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장 용량이 워낙 작다는 얘기죠. 이게 모든 프로그램들 다 주기억 장치에 다 올려놓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중에 당장 구동시킬 부분, 그 프로그램인데 불구하고 프로그램 한 덩어리를 다 올릴 필요 없고, 그 프로그램의 일부만 쓰고 싶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뭐 동영상을 재생하는 역할 기능도 있고, 음악을 뭐 돌리는 기능도 있고, 뭐 사진을 보여주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쓰고 싶은 게 사진 보는 기능만 쓰고 싶어. 그러면 사진 보는 기능만 주기억 장치에 올리는 거야, 그죠? 다른 거는 보조 기억 장치에 놔두고, 그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프로그램 중에 이제 당장 구동시킬 일부만을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고 사용하고, 나머지는 보조 기억 장치에 두어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메모리처럼 사용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이거 그 프로세스가 보조 기억 장치에 들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메모리처럼 사용한다는 얘기지. 이런 메모리 관리 비법을 이제 가상 메모리라고 부른다. 가상 메모리. 잠시만요. 3문단 계속 봅시다. 이제 3문단은 가상 메모리 이제 실현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2문단에서 이제 가상 메모리 이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죠? 이렇게 뭐 어떤 프로그램을, 그죠? 어떤 뭐 필요 없는 부분은 이게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에 놔두고, 당장 필요한 거는만 이제 주기억 장치에 올려서 이제 그 구동을 시킨다. 그죠? 왜? 주기억 장치가 용량이 작으니까. 그죠? 한다. 이건 이제 그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3문단 봅시다. 가상 메모리는 사용자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제 구동하고자 할 때, 그 프로그램 한 개만 있으면 뭐 그냥 그거만 또 올리면 되는데,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죠? 사용자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제 동시에 이제 구동하고자 할 때, 프로그램이 아무리 큰 저장 용량을 요구해도, 중앙 처리 장치가 당장 실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일부분이라는 점을 이용한다. 그 프로그램 자체의 용량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부분만 딱 필요하다. 이게 지금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동영상도 할 수 있고, 뭐 사진도 보여줄 수도 있고, 음악도 틀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당장 사진을 좀 봐야 되겠어, 그죠? 그럼 사진을 하는 기능이 있는 그 부분만 딱 필요한 거야, 그죠? 그 프로그램 속에서 그거만 뽑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당장 실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이제 그 일부분이라는 점, 거기 이제 일부라는 거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 부분은 보조 기억 장치에 그냥 냅두고 필요한 부분만 주기억 장치에 올려가지고 사용하면 된다. 왜 그러냐면 주기억 장치가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를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같은 크기의 이제 작용 단위인데 페이지로 분할하고, 이제 페이지라는 단위로 분할을 한답니다. 페이지 뭐 몇 쪽, 그죠? 뭐 종이에 막 1페이지, 2페이지 하는 것처럼 페이지로 어떤 같은 크기의 작용 단위 페이지로 이제 프로그램을 분할하고, 페이지 단위로 이제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올리는 것은 이제 페이징이라고 한다. 이 페이징 방식이 이제 가상 메모리를 구현하는 방식인 거지, 그죠? 페이징이라고 한다. 페이징은 가상 메모리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거다. 페이징을 할 때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로 올릴 자리를 이제 페이지 프레임, 그러니까 빈자리가 뭐다? 주기억 장치의 빈자리, 페이지 프레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요 이제 페이지 프레임, 그 다음에 뭐 페이징 이런 것도 살펴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 그림이 있네요. 그죠? 그림 있는 거 봅시다. 3문단. 예를 들어 이제 프로세스 A, 프로세스 A와 프로세스 B를 이제 구동시켜야 돼. 그죠? 지금 이제 필요한 거야. 뭐 동영상을 보든 아니면 음악을 듣든 간에. 그렇게 이제 실행 중인데, 프로세서 A와 B는 각각 5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페이지가 5개네? 전부 다 5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주기억 장치 7개의 페이지 프레임. 그러니까 프로세스 A, 프로세스 B가 0부터 4번까지 해가지고 총 5개 페이지가 있는데, 주기억 장치의 빈자리는 7개밖에 없어.
그렇죠. 10개를 다 못 올린다는 얘기지, 그죠? 다 못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별해야 되겠지. 그죠? 가상 메모리를 돌려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봅시다. 주기억 장치 7개의 페이지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가정해보자. 각 페이지의 크기는 100이다. 그러니까 페이지도 한 단위, 페이지가 한 묶음, 한 단위인데, 그게 이제 그 크기가 100이래. 예를 들어, 상대적인 숫자지, 100이라는 게, 그죠? 뭐 100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A4 용지에 이제 100줄, 그죠? 뭐 그렇게 보는 거지. 예를 들어 그런 거지, 그죠? 그게 이제 100줄이다. 100개의 어떤 그 크기가 100이다. 페이지 A의 프로세스 A의 페이지 0과 1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 다음 페이지 B 페이지에 프로세스 B의 페이지 0, 1, 2가 당장 이제 실행되어야 된다고 가정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필요한 게 뭐다? 요 필요한 거 0과 1 요게 지금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2, 3, 4는 필요 없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B에 이제 그 0, 1, 2가 필요하고 페이지 3, 4는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 5개만 지금 올리면 되겠죠. 요 2개, 3개 해가지고 주기억 장치에 프레임에다 올리면 되겠죠, 그죠? 프레임이 빈자리니까 올리면 되겠지. 뭐 그런 과정입니다. 봅시다. 계속 봅시다. 프로세스 A의 페이지 0과 1, 그 다음에 프로세스 B의 페이지 0, 1, 2가 당장 실행되어야 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요건 이제 당장 필요 없고, 필요한 게 0, 1, 그 다음에 0, 1, 2, 요게 필요하다. 그럼 올려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5페이지는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 0, 1, 3, 4, 5에 이제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주기억 장치 프레임, 요 주기억 장치 프레임이네. 뭐 쭈루루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갈 수 있다. 이때 이제 페이지 프레임 2는 편의상 비워둔다. 그냥 일부러 비워둔 겁니다. 그 왜 비워뒀지요? 그냥 비워둔 거지. 보기가 좋으니까,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페이지 테이블 뭐 색인,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 A가 이렇게 뭉쳐져 있고 프로세스 B가 뭉쳐져 있으니까 좀 보기가 좋겠지. 뭐 중구난방으로 이 페이지 프레임 0에는 지금 그 프로세스 A 께 들어가 있고, 막 여기에는 페이지 프로세스 A 께 들어있고, 여기 프로세스 A 막 섞이면 좀 진구난방이죠, 그죠?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좀 보기가 좀 깔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다. 편의상 비워두고, 빈자리 만들어 놓고, 띄워놨다. 보기가 좋죠, 그죠? 비워두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 어떤 운영체계. 운영체계가 뭐, 운영체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체계. 이 프로그램. 윈도우죠, 윈도우 10, 그죠? 윈도우 11,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운영체계가 있다. 우리 보통 이제 윈도우를 쓰죠. 이제 컴퓨터 윈도우라는 놈이 이제 그 컴퓨터에 온갖 그걸 이제 막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음악도 틀고, 뭐, 프로그램 구동하고 하는데, 핵심이지. 윈도우가 켜져야지 컴퓨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 컴퓨터 키면 윈도우가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게 이제 운영체제다. 그죠? 프로세스마다 각 프로세서가 이제 프로그램이죠. 프로세스마다 각 페이지가 주기억 장치의 어느 페이지 프레임에 저장되는지를 페이지 테이블에 기록해 놓는다. 이거 뭐 페이지 테이블이라 그래가지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기록을 해 놓는 거야. 기록. 그러니까 프로세서 A의 페이지 0이 0부터 99까지 100개 단위잖아요. 100개. 크기가 100이라며. 그죠? 0부터 100까지, 0부터 99까지 있는 거야. 페이지 1은 100부터 199까지 있는 거야. 크기가. 그걸 이제 기록을 해놨다고. 페이지 테이블은 그냥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냥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0번부터 99번까지, 그 다음에 100번부터 199번까지, 100번부터 199번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라는 거지. 그죠? 색인 테이블이라는 게 색인이잖아요. 색인. 그러니까 뭐 그 수능 특강에도 보면 1강 교과서 개념학습 두 번째 인문예술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회문화 3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죠? 번호 매긴 겁니다. 번호 매긴 거. 별거 없어요.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냥 앞에다가 번호 붙인 거예요. 그냥 뭐 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그죠? 하여튼 뭐 페이지 테이블에 기록해 놓는다. 따라서 페이지 테이블에 이제 기록해 놓는다. 따라서 페이지 테이블 A의 0번 항목에는 A의 0번 항목 페이지 테이블 A의 0번 항목에는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 0의 시작 주소인 0에 기록되고 여기 0에 기록됐다는 얘기. 페이지 프레임 0번부터 99까지 간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크기가 100이니까. 그죠? 크기대로 넣었다는 얘기지.
번호대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에 이제 그 페이지 프레임 0번부터 699번까지 자리가 있겠지. 그죠? 699번까지 자리가 있겠지. 0번에서 100번까지 넣었다고. 그러니까 요거 이제 100번부터 199번까지 넣었다고. 0번에서 99번, 그 다음에 100번에서 199번까지 넣은 겁니다. 그죠? 페이지 테이블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이제 번호 붙인 겁니다. 번호, 그죠? 색인 별거 없습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봅시다. 따라서 페이지 테이블 A의 0번 항목에는 주기억 장치의 이제 페이지 프레임 0, 페이지 프레임 0, 여기에 이제 시작 주소인 제로. 요게 이제 주소, 이 어드레스인 거죠. 어드레스, 그죠? 주소인 0이 그냥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페이지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테이블이란 게 요거잖아요. 이거 41쪽이죠, 그죠? 이거 번호 붙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0쪽부터 199쪽까지, 그다음 100쪽부터 199쪽까지, 그죠? 어려워할 게 없어요, 그죠? 괜히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려 하는데 어려울 게 없다. 여기 기록되고 페이지 테이블 A의 1번 항목에는 페이지 테이블 A의 페이지 테이블 1번 항목에는, 그죠? 1번 항목에는 주기억 장치의 이제 페이지 프레임 1의 시작 주소인 100이 기록된다. 그죠? 그러니까 뭐 엑셀인 거지. 엑셀. 그죠? 엑셀. 0에서부터 쭉 간다. 그다음 100번부터 간다. 그다음 요거 300번부터 간다. 400번부터 간다. 500번부터 간다. 이렇게 이 페이지 테이블은 엑셀 뭐 파일입니다. 엑셀 파일. 그죠? 엑셀 파일로 생각하면 되겠지. 봅시다. 0이 기록되고 페이지 테이블 A 항목에는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 1의 이제 시작 주소인 100이 기록되고, 여기 100이 기록되고, 여기는 그 주기억 장치 안 들어갔죠? 빈자리. 그다음 이로써 페이지 프로세스 프로세스 A의 페이지 0과 1이 각각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 01번 항목에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100번 어드레스가 100이잖아요. 아, 여기 100이네. 그죠? 페이지 프레임 1번 항목에 들어갔구나. 아니면 페이지 테이블 여기 보니까 0이라고 돼 있겠네. 아, 어드레스가 0이네. 그럼 0부터 99까지 들어갔겠네.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괜히 헷갈려 하는데. 그래서 봅시다. 이로써 프로세스 A의 페이지 0과 1의 각각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 01번 항목에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왜 한 겁니까? 그냥 알라고, 그냥 이게 0에서 여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거 알라고 한 거다. 그죠? 그것뿐이다. 기록하는 것뿐이다. 페이지 테이블 B의 0번 항목, 페이지 테이블 B의 0번 항목에는 300. 왜? 주기억 장치 어드레스 300부터 399번까지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봅시다. 그다음 또 1번 항목에 이제 페이지 프레임 4의 시작 주소인 400. 4의 시작 주소인 여기 400이 기록되고, 2번 항목에는 페이지 프레임 5의 시작 주소인 500이 들어가 있다. 그죠? 기록된다. 뭐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냥 기록해 놨다라는 거고. 페이징 방식에서 이제 특정 프로세스에 이제 임의의 페이지의 실행이 필요하면, 페이징 방식에서 어떤 특정 프로세스의 임의의 페이지의 실행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운영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주기억 장치에 지금 5개를 올려놨죠. 주기억 장치에 5개를 올려놨죠, 그죠? 0, 1,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이제 이제 주기억 장치가 이제 내가 이제 어떤 페이지를 실행해야 되겠다 싶을 때 명령을 내가 이제 그 명령을 컴퓨터에 명령을 주는 거지. 야, 이거 동영상을 켜. 이러면은 페이지 프레임 0에 있는 그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동영상을 켜겠지. 그 다음에 내가 아니면 야, 노래를 켜. 라고 하면 페이지 프레임 3에 있는 요걸 이용해가지고 요 페이지, 그죠? 프로세스 B의 1번 페이지를 이용해가지고, 0번 페이지를 이용해가지고 노래를 틀어주겠지.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봅시다. 페이징 방식에서는 특정 프로세스의 임의의 페이지의 실행이 필요하면, 그죠? 어떤 게 필요하면, 여기 지금 올려놓은 거 5개 중에 어떤 게 필요하면, 그거 쓰겠지. 그죠? 운영체계가 내가 명령을 하는 거, 사람이 명령을 하고, 그러면 운영체계가, 내가 뭔가 마우스로 클릭을 하든지, 키보드로 명령을 하든지, 그죠? 글씨를 쳐넣든지 해가지고 컴퓨터에 명령을 주면, 운영체계가 주기억 장치에 해당 페이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죠? 확인해가지고, 페이지가 이제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명령한 어떤
부분을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죠? 프로그램의 일부분이 있으면 그걸 쓰면 되는데, 그죠? 쓰면 된다, 그죠? 봅시다. 뭐 주기억 장치에 해당 페이지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페이지가 있으면 그 페이지에 접근을 하고, 접근을 활용하겠지,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실행에 필요한 페이지가 없어, 그죠? 페이지 프레임이 없어, 여기 없다고. 내가 지금 명령을 했는데 그걸 수행하려면 뭐 프로세스 A에 4번 페이지가 필요한데 없어, 여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올려야 되겠지, 그죠? 이걸 주기억 장치에 올려야 되겠지, 그죠? 그게 이제 페이지 부재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페이지 부재, 비어있다는 얘기죠.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면 보조기억 장치, 여기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거죠, 여기 보조기억 장치죠, 그죠?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거를, 보조기억 장치에 해당 페이지를 복사해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옮긴 게 아니에요. 옮긴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걸 복사해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 건 없어지고, 이게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이쪽 부분이 없어지고 이쪽이 옮겨갖고, 그게 아니고 무브가 아니에요.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동이 아니라고. 그냥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갔습니다, 그죠? 또 마찬가지로 지금 페이지 4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복사를 해가지고 이 빈자리에다 박아놓으면 되겠지, 그죠? 4번 여기 뭐 페이지 테이블 A에다가 뭐 200번부터 299번까지 해가지고 여기다 딱 올리면 되겠지. 여기 이제 페이지 프레임 4, 그죠? 여기 들어가겠지. 그래가지고 이용하면 되겠지. 올려가지고 주기억 장치에 올려가지고 이용하는 거니까.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거 바로 이용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거 이용하지 않아요. 컴퓨터는 여기 있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주기억 장치 램에 있는 걸 쓴다는 얘기지. 보조기억 장치에서 이제 해당 페이지를 복사해가지고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에 저장해가지고 여기다 딱 저장하는 겁니다. 빈자리에다 딱 넣고 저장해가지고 그 페이지에 접근한다. 접근해가지고 이용하겠지, 그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저 문제는 이제 5문단 6문단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 꽉 찼어, 이거 지금. 꽉 찼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그냥 컴퓨터 멈추나? 그거 아니죠, 그죠? 안 쓰는 거 날리고, 이게 필요한 걸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지금 꽉 찼다고. 그러면은, 안 쓰는 거 날리고, 지금 필요한 걸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5문단 6문단에서 봅시다.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이 가득 찼을 때 이때 얘기를 할 거예요. 새로운 페이지의 내용이 사용이 필요해지면 기존 페이지를 제거하고, 그죠? 없애버려. 없애고 새로운 페이지를 저장해야 되는데 이것이 페이지 교체라고 한다. 페이지 교체해야 되겠지. 빈자리니까, 그죠? 빈자리가 없으니까 이때 페이지를 교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어떤 페이지를 교체할 것인지, 그죠? 어떤 놈 날려야 되나? 불필요한 거 날리면 되겠지. 불필요한 거, 그죠? 제일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거. 페이지 교체에서 제거할 페이지의 내용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교체를 할 때 페이지의 내용이 수정되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여기 있는 페이지 0을 해서 여기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올렸잖아요. 주기억 장치에. 근데 내가 뭐가 조작을 했어. 여기다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어떻게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삭제해야 되는데, 이거랑 지금 여기 있는 거랑 이거는 지금 다르죠, 그죠? 왜냐면 내가 이걸 고쳤잖아. 한글 파일이라면 문서를 조금 더 내용을 더 추가했다든가, 그죠? 뭔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뭔가 내용이 더 들어있어. 그러면은 이거랑 다르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냥 없애버리면 되나? 그럼 저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그죠? 저장된 거를 여기 기록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삭제를 해야 되겠지. 맞나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달라지겠지, 바뀌겠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페이지 교체에서 제거할 페이지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면, 운영체제는 페이지를 제거하기 전에 보조기억 장치 이제 수정사항을 이제 써준다는 얘기지. 써준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어떤 그 복사해서 어떤 내용을 바꾸기 전, 그죠? 구형, 그건 이제 예전 거니까 없애야 되겠지. 그거 없애고 덮어씌워야 되겠지, 그죠? 파일을 덮어씌워야 되겠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정되었으면 운영체제는 이제 페이지를 제거하기 전에 보조기억 장치에 이제 수정사항을 적어주고,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으면, 상관없지. 수정되지 않았으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같잖아요, 그죠? 페이지 0과 그 페이지 프레임 0에 있는 내용이 같잖아요. 그럼 굳이 이게 다시 덮어서 지울 필요 있나? 그냥 삭제해도 되겠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내용 수정되지 않았으면 그대로 해당 페이지를 주기억 장치에서 제거한다. 그죠? 이해되죠? 6문단. 근데 요 이제 페이지를 이제 어떤 페이지를 수정할까, 그죠? 어떤 페이지를 교체할까, 어떤 페이지를 삭제할까,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이거 이제 꽉 찼어. 그죠? 꽉 찼다고. 그러면 이제 어떤 놈을 날려야 될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 세 가지 방법으로. 그죠? 봅시다. 6문단. 페이지 교체 방법은 이제 F5, 그죠? 뭐 first in, first out, 그죠? 먼저 온 놈이 먼저 나간다. 선입 선출이죠. LRU, 그다음에 뭐 LFU 봅시다. 페이지 교체 방법은 F5, 그다음에 LRU, LFU 등이 있다. F5는 first in, first out인데 선입 선출 방식이다. 먼저 들어온 놈을 가장 오래된 놈이죠, 그죠? 그걸 날린다, 그죠? 페이지 프레임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재교체한다. 가장 먼저 사용된 페이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제거한다. F5. 즉 주기억 장치에 들어온 지 가장 오래된 페이지가 먼저 삭제되고 그 페이지 프레임에 이제 새로운 페이지가 들어오는 거지. 꽉 차 있으니까 가장 오래된 놈부터 날린다. 그 다음에 LRU, 그죠? Least recently used, 가장 최근에 사용된 거, 최소 최근 사용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사용을 언제 했느냐 그걸 보는 거지.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고 언제 사용했냐를 묻는 겁니다. 그죠? 뭐, 아주 가장 옛날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바로 직전에 사용했으면 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언제 사용했느냐,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다. 최소, LRU, 최소 최근 사용이라고 하는데,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페이지가 이제 우선 교체된다. LFU. Least frequently used. 그러니까 뭐, 빈도죠, 빈도. 그죠? 최소 빈도 사용. frequently, 빈번하게. 그죠? 이런 거니까. 가장 뜸하게 사용된 페이지부터 이제 교체된다. 이제 그 횟수지. 요건 횟수. 그러니까 뭐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오죠. 횟수. 요거 한 번 썼죠. 그죠? 한 번, 두 번 썼죠. 그러니까 이거에서는 F5로 이용해 가지고 요거 날리고, 그다음에 요거에서는 두 번 썼기 때문에 얘들은 살아남고, 이거 둘 중에 F5를 이용해 가지고 날려야 되겠지. 그다음 그다음에 두 번 이니까 빈도니까 이게 빈도가 가장 작네. 이걸 날리겠지. 이해되죠, 그죠? 횟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횟수, 그죠? 사용 빈도라고 하는데, 그죠? LFU는 최소 빈도 사용이라고 하는데 가장 뜸하게 사용된 페이지부터 교체된다. 가장 뜸하게 사용된 페이지부터 교체된다. 이 경우에 최소 빈도로 이제 사용된 페이지가 2개 이상, 그러니까 그렇잖아. 이게 지금 이제 최소 빈도, 빈도가 사용된 게 같을 경우가 많아. 이것처럼, 그죠? 얘도 1회. 빈도가 다 똑같아. 그럼 어떤 걸 날려야 되냐? 그게 문제가 생기지. 그죠? 이 경우 최소 빈도로 사용한 페이지가 2개 이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순위를 정하는 추가적인 규칙이 필요한데, 가령 이제 선입 선출 방식, F5, 그 다음에 뭐 적용될 수 있고, 최소 최근 사용 방식, LRU, 그죠? 그것도 사용할 수 있다. 뭐,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그죠? 이 2가지 방법을, 그러니까 LFU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혼자만 쓰면 어떻게 돼요? 같은 빈도들이 많이 뜨기 때문에 F5를 추가하든지 아니면 LRU를 추가하든지 해가지고 2가지 방식을 쓴다. 그죠? 이들 3가지 페이지 교체 방법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알아보자.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얘기 문제가 좋은 게 있는데, 뭐 어떤 본문에서 뭐 간단하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봅시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다.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 3개가 있다. 0, 1, 2 뿐일 때 페이지 프레임이 뭐라 그랬으면 빈자리야, 빈자리. 주기억 장치의 빈자리가 0, 1, 2 2개밖에 없다고, 3가지밖에 없다고. 그럼 세 가지밖에 못 올리겠지. 3가지 페이지밖에 못 올리겠죠, 그죠? 이때 페이징을 실행한다고 해보자. 운영 체제는 페이지를 A, B, C, BA 순으로 이제 사용한다. 그러니까 A를 사용해야 되니까 A를 0자리에 넣었을 거고, B를 1자리에 넣었을 거고, C를 2자리에 넣었을 건데, 지금 B를 사용해야 되는데 B가 어디 있나? B가 1번 자리에 있네. 그죠? 페이지 프레임 1번 자리에 있네. 그러면 B 쓰면 되고. 그 다음에 A 또 써야 되니까 A가 있나 보니까 A가 0번 자리에 있는데 A 쓰면 되겠지. 그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순서대로 사용했으면 이제 페이지 프레임 0, 1, 2는 각각 A, B, C로 이제 채워져 있다. 오케이. 따라 이때 새로운 페이지 D가 이제 사용되려 그래. 지금 A, B, C, B, A 이렇게 썼는데 지금 D를 써야 돼. 근데 빈자리가 없네. 그죠? 이게 없잖아. 그죠?
A 0 페이지 프레임 0에는 A, 페이지 프레임 1에는 B, 페이지 프레임 2에는 C가 들어있는데 지금 D가 지금 쓸 자리가 없다고. 써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하나 날려야 되겠네. 그래야지 하나 날리고 그 다음에 그 D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사용하려면 채워진 페이지 중 하나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D가 들어가야 된다. 이 경우에 페이지 규칙 이제 F5에 보라면 가장 오래된 놈 누구야? 맨 처음에 들어온 놈. A가 그 0자리에 들어있는 놈. A가 가장 먼저 들어왔잖아. 날려버려야 되겠지, 그죠? A가 교체될 것이고. LRU라면 LRU는 누가 가장 안 썼던 놈 날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장 안 썼던 놈. 이거 봐봐. 그러면은 최근에 A 썼고 그 전에 B 썼고 그 다음에 C 썼기 때문에 C가 가장 안 썼네, 그죠? C를 날리면 되겠네, 그죠? C를 날리고 D를 넣으면 되겠네, 그죠? LRU라면 페이지 프레임에 있는 3개의 페이지 중에서 가장 오래 사용되지 않았던 C를 날리고 C를 교체할 것이다. 그죠? LFU라면 LFU는 뭡니까? 빈도네, 빈도. 그죠? 빈도로 본다. 그럼 A는 지금 그 A, B, C, B, A 요까지 썼잖아요. 그 다음 이제 D를 써야 되는데 이전까지 몇 번 썼나? 빈도로 봅시다. A는 2번, B 2번, C 한 번밖에 없네. 그럼 C는 날리면 되겠네, 그죠? 빈도 수가 가장 작은 C를 교체할 것이다, 그죠? 페이지 사용 빈도가 이제 1회로 가장 적게 사용된 페이지가 C니까 C 교체. 여기 이제 그 2번 자리에 그 D를 넣고 사용하면 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받고 이제 적용 문제가 요 좋죠, 그죠? 적용 문제 요거 풀어봅시다, 그죠? 뭐 다른 건 뭐 이거는 1번, 2번은 별거 없고 그냥 단순 내용 일치고, 그죠? 네, 요거 보고 이제 문제 넘어갑시다. 문제 넘어가서 문제 풀어봅시다.